네, DJ 비자금 의혹 제보자는 박주원. 이렇게 이제 경향신문이 제목을 달아서 네, 보도를 했는데요. 네. 지금 보도 후에 뭐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의혹을 당시에 이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요. 그랬었죠. 그때 이제 검찰 수사 결과에서는 허위 사실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네네. 그런데 주의원에게 이거를 제보한 사람이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라는 겁니다. 네. 이 의혹이 이제 제기된 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원자 그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창이던 때였거든요. 이게 아마 2008년 10월에 아마 그 주성영 당시 의원이 그 제기를 네. 했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그때 이제 촛불 집회가 또 한창이었는데 이걸로 인한 정치 위기를 모면하려고 네. DJ 비자금 의혹까지 꺼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보도를 했고요. 예. 이 비자금 의혹을 제보한 박 최고위원이 과거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호 전 의원과 가까웠고 그 영향으로 뭐 2006년에 경기 안산시장까지 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어떤 익명의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예. 오늘 뭐 이 보도로 국민의당 막 그야말로 멘탈 붕괴 상태에 빠졌고요. 예. 박주원 의원은 당원권이 정지되고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큰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자, 우리 양아랑 기자하고는 인사 나누고 바로 인터뷰를 통해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의 3남매이시죠.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줄여서 민화협의회라고 부르는데요. 민화협 상임의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당을 두고 의장님께서 원균의 집단 같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식 듣고 예. 나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이제 탈당해서 나가서 만들어졌을 때 예. 이제 김대중 정신과 노선을 따르는 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저는 그분들의 그 과거 행태를 봤을 때 또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번 더 돼가지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음흠. 그런 목적으로 이 야권을 분열시키고 이 급조해서 당을 만드는 것을 봤을 때 예. 그것은 전혀 김대중 정신과 상관이 없고 음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네. 그런 것을 한다. 원균처럼 행동하면서 필요할 때만 이순신 장군을 본받겠다고 말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예. 얘기한 것이었죠. 그런데 한번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몰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주원 최고위원이 제보자라는 걸 몰랐다라는 네. 건데 몰랐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어떤 번 이제 탈당 후 창당부터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예, 몰랐다고 하는 부분이 네. 사실 뭐 몰랐던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박지원 의원께서도 과거에 제보자가 박주원이라는 사람이라는 그 소문은 들었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언론 보도에 보면 박지원 그러면은- 의원이 예. 예. 네. 이 누구누구가 제보자였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예. 그런 사람이 안철수 대표의 측근으로 최고위원까지 된다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 대표가 그 친이 친박 출신까지도 가리지 않고 네. 좀 정치적으로 색깔이 모호한 예. 이런 사람들을 마구 자기 옆에 끌어들여서 예. 그런 정치를 한 것이 결국 지난번 그 이유미 이준서 증거 조작 사건이나 네. 이번 일처럼 그런 일이 터진 네.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사자인 박주원 그 최고위원 이제 전자를 붙여야 될 건데 이건 좀 조금 이따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냥 최고위원은 자기는 그러니까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체로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먼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된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런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뭐 다들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거지만 네. 자기가 잘못이 없고 당당하다면 네. 왜 떳떳하게 나와서 하나하나씩 해명을 못하는지 좀 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옛날 얘기를 왜 다시 들춰내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나 하고 예. 그래서 좀 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 얘기가
그 안철수 대표도 뭐 신속하게 당원권을 정지한다, 최고위원 사퇴시킨다 하지만 예. 그러니까 자기가 다치지 않으려고 피해가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고 뭐 정치적인 음해 같다느니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제 이 정치 지도자로서 예. 무슨 자기 당인데 또 자기가 대표인 당인데 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지고 수습하려는 이런 태도보다는 음모론을 내세우고 네. 누군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서 이런다 하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은 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조금 전에 그 국민의당에서 최고위원 의원 연석회의를 열어서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최고위원직 그 사퇴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의 이런 발빠른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워낙 충격적이기 때문에 특히 뭐 호남이라든가 네. 이 여러 그동안에 국민당 지지했던 세력에게도 상당히 충격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네. 서둘러서 어떻게 덮어보려는 그런 노력 같은데 네. 그동안에 이제 친안 반안 하면서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갈등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것이 아마 결정타가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예, 처음부터 이 당이 시작됐을 때부터 안철수 대표를 따르는 세력과 호남 쪽 의원들과는 사실 서로 섞이기 힘든 네.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이 사이인데 네. 일단 호남 의원들은 당을 만들어야겠는데 이 대권 주자급이 하나쯤은 있어야 된 그런 상황이었고 예. 또 안철수 대표 쪽은 어느 정도 의원 숫자는 챙겨야 하니까 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나가려면 네네. 서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좀 불순한 거래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근데 결국은 그런 거래를 한 이 대가를 이제 치르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의장님께서 이번 이 사건이 친안과 반안 세력 간의 갈등의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진단을 해 주셨는데. 예. 근데 조금 전에 지금 의장님께서 박지원 의원이 몇 년 전에 그 제보자가 박주원 최고위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사실은 박지원 의원에게도 일정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금 판단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 안철수 대표를 따르는 세력 중에 네. 과거 친이명박이었던 사람도 있고 네. 좀 과거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호남 쪽 의원들이 볼 때는 예. 그것을 눈 감고 덮어줬었다 이거죠. 그동안에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말하는 불순한 거래라는 뜻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안철수 대표가 그분들에게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그것을 더 이상 눈 감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혹시 그 김대중 평화센터에서도 오늘 이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예. 어머님이신 이효 여사님 혹시 이 문제 혹시 그 얘기해 보셨습니까, 의장님? 아직은 직접 뵙고 의논 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효 여사님의 어떤 뭐 입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아직 그 파악이 안 되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내일부터 이제 그 호남을 찾을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좀 그 상황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일정을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호남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의장님? 예, 호남 여론이 이미 국민의당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진, 심각하게 안 좋아진 상황이었는데, 예.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을 뭐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결정타가 되지 않을까, 재기불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호남을 찾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별로 여론을 움직이지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제 이미 그 대선 이후에 네. 호남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기대는 이미 호남 유권자들이 접은 상태였는데 네.
이제는 뭐 다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진 거죠. 저 그러면 의장님, 국민의당 전체나 안철수 대표에게 이렇게 하라. 만약에 그 주문을 하신다면 어떤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에게 주문을 한다고요? 아니요,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대표에게. 예. 자, 글쎄요. 저는 뭐 그 당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네. 뭐 현실적으로 이제 이 소위 친한 반항 서로 뭐 다른 정당과 통합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결별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아닌가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다른 문제 하나 좀 여쭐게요. 예. 자유한국당 소속의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해서 내란죄 운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장님께서 한 방송을 통해서 오히려 심재철 의원이 신군부에 굴복한 전력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이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은 이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 혹시 그 뒤에 무슨 고소했다든지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전혀 못 들었고요. 예. 사실 그분이 그 과거 80년도의 문제에 대해서 뭐 그렇게 흥분하면서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좀 의외입니다. 사실 그분이 그때 얘기는 본인이 좀 부끄럽게 여기는 부분이고 네. 당당하게 남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네.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언론에 떠들어서 사람들이 더 주목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 예. 본인으로서 참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의장님께서 당시 방송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틀린 것 없고 처리하거나 수정할 생각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수정한다면 네. 그러니까 그분만 얘기를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는 거기만 좀 굴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뜻은 다른 분들도 물론 몇 분 고문에 못 이겨서 자백을 한 분들이 있지만 네네. 재판에 가서는 내가 고문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 정말 부끄럽다. 네. 응? 이런 식의 재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항을 하고 저항했는데 네. 심재철 의원만 재판 과정에서 처음부터 아주 자기가 큰 잘못을 했다, 뼈저리게 반성한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보다 쉽게 일찍 풀려났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입장 확인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정신과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네. 그런 것을 한다. 원균처럼 행동하면서 필요할 때만 이순신 장군을 본받겠다고 말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었죠. 그런데 한번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몰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주원 최고위원이 제보자라는 걸 몰랐다라는 건데 몰랐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어떤 이제 탈당 후 창당부터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예, 몰랐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 몰랐던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박지원 의원께서도 과거에 제보자가 박주원이라는 사람이라는 그 소문은 들었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언론 보도에 보면 박지원 의원이 네. 누구누구가 제보자였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안철수 대표의 측근으로 최고위원까지 된다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국민의당 그야말로 멘탈 붕괴 상태에 빠졌고요. 박주원 의원은 당원권이 정지되고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큰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자, 우리 양아랑 기자하고는 인사 나누고 바로 인터뷰를 통해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의 삼남이시죠.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줄여서 민화협의회라고 부르는데요. 민화협 상임의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당을 두고 의장님께서 원균의 집단 같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식 듣고 나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이제
탈당해서 나가서 만들어졌을 때 예. 이제 김대중 정신과 노선을 따르는 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저는 그분들의 그 과거 행태를 봤을 때 또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번 더 돼가지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 야권을 분열시키고 이 급조해서 당을 만드는 것을 봤을 때 예. 그것은 전혀 김대중 정 네, DJ 비자금 의혹 제보자는 박주원. 이렇게 이제 경향신문이 제목을 달아서 네, 보도를 했는데요. 네. 지금 보도 후에 뭐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의혹을 당시에 이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요. 그랬었죠. 그때 이제 검찰 수사 결과에서는 허위 사실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네네. 그런데 주의원에게 이거를 제보한 사람이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라는 겁니다. 네. 이 의혹이 이제 제기된 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원자 그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창이던 때였거든요. 이게 아마 2008년 10월에 아마 그 주성영 당시 의원이 그 제기를 네. 했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그때 이제 촛불 집회가 또 한창이었는데 이걸로 인한 정치 위기를 모면하려고 네. DJ 비자금 의혹까지 꺼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보도를 했고요. 예. 이 비자금 의혹을 제보한 박 최고위원이 과거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호 전 의원과 가까웠고 그 영향으로 뭐 2006년에 경기 안산시장까지 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어떤 익명의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예. 오늘 뭐 이 보도 해명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 대표가 그 친이 친박 출신까지도 가리지 않고 네. 좀 정치적으로 색깔이 모호한 예. 이런 사람들을 마구 자기 옆에 끌어들여서 예. 예, 그런 정치를 한 것이 결국 지난번 그 이유미 이준서 증거 조작 사건이나 네. 이번 일처럼 그런 일이 터진 네.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사자인 박주원 그 최고위원 이제 전자를 붙여야 될 건데 이건 좀 조금 이따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냥 최고위원은 자기는 그러니까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체로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먼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된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뭐 다들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거지만 네. 자기가 잘못이 없고 당당하다면 네. 왜 떳떳하게 나와서 하나하나씩 해명을 못하는지 좀 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옛날 얘기를 왜 다시 들춰내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나 하고 예. 그래서 좀 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 얘기가 그 안철수 대표도 뭐 신속하게 당원권을 정지한다, 최고위원 사퇴시킨다 하지만 예. 그러니까 자기가 다치지 않으려고 피해가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고 뭐 정치적인 음해 같다느니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제 이 정치 지도자로서 예. 무슨 자기 당인데 또 자기가 대표인 당인데 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지고 수습하려는 이런 태도보다는 음모론을 내세우고 네. 누군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서 이런다 하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은 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그 국민의당에서 최고위원 의원 연석회의를 열어서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최고위원직 그 사퇴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의 이런 발빠른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